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라클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버런트 있죠.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 자산 요거 자체가 한 20빌리언 정도 들고 있다는 겁니다. 20빌리언 들고 있는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한 이 정도 되고 있죠. 세 가지를 다 합하면은 부채가 한 128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중에서 일단 100빌리언이 있죠.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장기 부채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자체에서 한 25빌리언 정도는 3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라는 겁니다. 단기 부채가 지금 현금보다도 많다는 거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장기 부채도 여기서 이익이 나야만이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면서 가야 되는데, 자, 요번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12개월 동안에 13빌리언 정도의 잉여 현금이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안 나는데 계속해서 일단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걸해서 11% 이상 하락하면서 AI 관련주 전반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물지수 역시도 1% 하락 중이다. 근데 이런 것이 정당한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라클이 2020년도 자본 지출의 전망치를 150억 달러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한 해 동안에 자본 지출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갑자기 일단 달라진 거죠. 그 이유는 오라클의 부채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자본 지출이 어떻게 조달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오라클이 차입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급증하지 않았다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AI 혁명을 놓치는 것보다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용했던 전력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라클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많은 경쟁사보다 낮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의 급등세와 비둘기파적인 연준 회의 이후에 AI는 거품이다. 그런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트 에쿼티 있죠.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채가 있는지, 자, 그걸 갖다가 지금 업종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팔로알토라든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죠. 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데트가 지금 452%, 여기는 21%, 4%, 20% 되고 있죠. 많아봤자 한 148%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채 비율이 작은 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말은 조금 모순이 있다. 뭐 다른 회사들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있죠. 이런 빅테크하고 데트의 레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트 에쿼티 레이쇼를 보게 되면 구글, 메타, 그다음 마소, 아마존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자, 오라클을 비교해 보면 얘들은 거의 100% 미만이죠. 자, 그런데 자, 백셋에 따르면은 오라클만 462%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형성되고 있다. 뭐 4.5배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또 관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 RPO 있죠. 이거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RPO는 그 잔여 실적 의무인데 이제 그냥 한국말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고객과 이미 체결돼 있는 그런 계약 중에서 아직까지 매출로 인식이 안 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래에 발생된 매출 있죠. 그걸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2025년도 지금 11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본을 땡기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좋게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밑에 있다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론적으로 자본을 땡기려는 입장이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부정과 긍정을 같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RPO 같은 경우는 2분기에 680억 달러 증가돼서 전분기 대비해서 15% 증가한 5,23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메타, 엔비디아 이런 등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CPU, GPU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집중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10만 개 정도의 운영이라든지 계획 중인 리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경쟁사 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2분기에 817%가 성장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에 있어서 매출이 좀 미스를 당했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16.21 빌리언이 나와 있는데 16.06 빌리언이 나오면서 미스를 당했다.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매출 한번 보이면 라스와 사스 있죠. 자, 그런데 요거 자체가 8.04인데 8 빌리언에서 안 좋게 나왔다는 그럼 요것도 미스 당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구분해서 볼 것 같으면은 클라우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라스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09 빌리언 예측했는데 4.1 빌리언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업을 했고 비트를 했고 요거 자체는 동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자체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고 우리가 클라우드 요런 라스는 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자,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라스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라스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분기에 지금 현재 한 41억 달러 정도 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번에 2025년도 2분기하고 2016년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1년 전에 거하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5%에서 68%나 증가되면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저번에 한 24억 달러 되고 있었으니까. 자, 물론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80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는 28%에서 지금 이제 34%로 좀 많이 증가되는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증가되고 있는데 뭐 기대치 못 미쳤으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라클의 CEO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사들이 성장 속도를 늦추는 동안에 자사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대부분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집중을 했다. 왜냐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을 판매하는 회사다. 여기에다가 AI가 지금 내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기반의 솔루션, AI 헤일로를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에 완벽하게 통합을 했다. 자, 그로 인해서 400개 이상의 AI 기능에 퓨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274명의 고객이 임상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배포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AI 데이터 플랫폼을 추가하는 것인데 자, 다른 것보다는 업계별로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의 제품 구매라든지 AI 에이전트 구축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뿐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솔루션에 대한 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통합 비용이 너무 높고 기존의 솔루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경쟁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추세가 수치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분기에 업계 애플리케이션 성장률이 21%에 달한 이유다. 21%에 달한 이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연 매출이 14%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률 11%보다도 좀 빠른 성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오라클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CEO는 AI 구축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실제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사의 부채 구조에는 공모채권 시장과 사모채권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원이 있는데 자, 고객은 자체 칩을 가져와서 당사 데이터 센터에 설치도 할 수 있고 공급업체 자체는 칩을 판매하는 대신에 임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두 가지 옵션 모드를 통해서 지출과 수입을 동기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자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일단은 비용은 많이 안 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 센터 자체와 전력 용량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완전히 구축되고 용도에 맞게 준비될 때까지는 현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우에 따른 고객이 자체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본 지출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밴드가 용량을 임대하는 모델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임대료는 고객에게 용량이 제공되는 시점부터 발생이 된다. 데이터 센터와 다른 데이터 센터 간의 구축의 일정이 있을 때는 현금 흐름은 합산이 되겠고 데이터 센터가 먼저 구축되면 비용과 수익이 더 빨리 발생한다. 데이터 센터 이전되면 비용과 수익도 마찬가지로 이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그건 좀 모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프리캐시 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과 2016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적 발표가 좀 시간이 달라서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되고 있다. 먼저 2016년도 걸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실적 발표 1월 1일부터 하는 데도 있고 또 분기별로 다르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오퍼레이팅 캐시 프로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19,000에서 22,000이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자본 지출을 보시게 되면 7,885죠. 7,855. 이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 35,000으로서 엄청나게 일단 5배 정도의 지금 이제 자본 지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숫자로 본다면 자본 지출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000에서 7,000을 빼주니까 지금 이제 11,000 정도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내가 번 돈에서 일단 자본 지출이 있죠. 이런 것들을 빼주니까 이 정도 돈은 남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22,000에서 35,000을 빼줬더니 자본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 남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이너스 13,161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자본 지출이 들어가고 있다. 자, 말은 일단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오라클에 이제 워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CDS 신용부도 수업 자체가 5년짜리가 상당히 일단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정도로 일단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지금 아무래도 자본 지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영업 활동에 대해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자, 실적 발표 후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건데 2025년도 있죠. 요때 일단 빨간 거 요거 자체가 매출입니다. 매출이 한 40만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 파란 거 있죠. 녹색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고 그다음 보라색이 프리 캐시 프로입니다. 6만 5천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7만 2천인데 6만 5천이니까 프리 캐시 프로가 아무래도 2025년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2025년도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주가는 미래니까 중요한 건 2016년도 보게 되면은 프리 캐시 프로가 7만 1,000원에서 좀 늘어나죠. 자, 마찬가지로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도 18만 7천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15만 9천인데 18만 7천. 여기는 지금 매출은 40만인데 45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본다면은 51만 2천, 22만, 그 다음 8만 8천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지금 이제 가장 낮다. 아직까지 AI가 초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 시간을 두고 조금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프리 캐시 프로도 줄어들고 있고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도 조금 안 좋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안 좋은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래도 적자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캐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은 주가는 또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 가밍 방향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약간의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오라클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캐시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프로를 봤을 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그 다음에 일단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번 돈, 그 다음에 아니면 파이낸션 자금 조달해서 번 돈,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은 벌고 있습니다. 7,427에서 8,140이니까 적어도 한 10% 정도의 지금 아무래도 성장은 일어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8,140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베스팅을 하고 있는 것이 8,718이라는 거죠. 뭐 그 이상을 갖다가 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인베스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애가 깔려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많이 일단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 대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할 거냐. 자,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기는 많은데 215%나 증가됐으니까 2,700에서 8,700으로서 이 정도로 증가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의문 퀘션 마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지 지금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이제부터는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출 채권도 아직까지 있고 앞으로 일단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본다면 197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54%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200불대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 197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라인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은 지켜내고 있는데, 자, 과연 일단 직전 저점이 일단 가장 낮은 가격대 이쪽에서 187불입니다. 자, 그거를 지켜내는지가 일단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만 지켜낸다면 어느 정도 일단은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바라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80불대가 깨진다면 조금은 하락세는 짙어질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밸류션이 좀 부담도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많이 과다하게 일단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180불대, 187불대만 지켜준다면은 이때부터는 또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187불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197불대는 아무래도 조금은 일단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면서 바라보게 되면 또 쌍바닥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지켜볼 때지 여기서 팔고 완전히 떠날 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